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오늘 목요일 여섯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오늘부터는 오전부터 이 집중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화요일에 있었던 세 명의 증인과의 어떤 문답에서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이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차장의 의혹을 제기하는 이 장면인데요. 일단 보고 오시겠습니다. 박선은 의원은 2024년 10월 29일경 국정원장 특보로 증인과 함께 근무했던 김모 공작특보에 대하여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죠. 예. 이때 증인도 김모 특보와 같이 공작금 유용 의혹으로 박선은 의원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한간에 제가 대북 공작금 띄어먹었다고 난리인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100억 넘는 대북 공작금을 띄어먹었거나 홍콩의 호화 빌라를 가지고 있거나 제가 해외를 담당하는 차장이기 때문에 해외 거점 운영하는 부분에서의 돈을 모아서 위에다가 상납했다는 부분의 얘기까지 보수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검찰총장까지 하신 우리 대통령님께서 저를 국정원에 2년 반씩이나 두셨겠습니까? 어쨌든 네, 바로 이제 저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홍장원 당신이 대북 공작금 이것도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 100억 원이나 떼어먹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혐의가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했었고요. 1차장도 했었고요. 당신의 혐의가 박선원 의원에게 꼬리를 잡혀서 그래서 지금 야당에게 유리한 그런 증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정치인 체포 관련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탄핵 심판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매체와 유튜버들 사이에서는요,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좀 됩니다. 요새 성관이 수원연수원에서 중국인 해커들 99명 체포돼서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갔다. 일부는 또 미국으로 이송됐다. 그거를 계속 내고 있는 스카이데일리가요. 이미 12월 8일, 작년 12월 8일, 그러니까요, 비상계엄이 나고 5일 후에 저런 기사를 썼습니다. 홍장원 1차장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에 나와서 정치인 체포 관련 증언을 했는데 그게 다 허위 제보다. 허위 제보고, 그 허위 제보를 하게 된 배경에는 홍장원이 대북 공작금을 띄어먹고 그 꼬리가 이제 민주당 측에 잡혀서 그렇게 깨갱하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내용을 보면요. 홍장원 전 차장이요.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라는 게 아시죠? 그 흑금성 같은 사람입니다. 민간인인데 사실상 민간으로 신분을 위장해서 하지만 대북 공작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역회사를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이렇게 꾸며놓고 사실상은 대북 공작을 하는 이런 건데, 이 홍장원 차장이요. 중국에 가갖고 이 블랙 요원으로 활동할 때가 있었는데, 위장 거점을 무역회사 위장 거점을 운영을 했는데, 보통 공작원 접촉 시에 통상 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들어가는 공작금을 부풀려서 한 10배 정도 부풀려서 20만에서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지금 한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이렇게 부풀려서 수행하는 방법으로 그 자금을 착복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착복한 공작금의 일부를 당시 홍장원 차장의 딸이 싱가포르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딸
공작비로 대줬다는 소문도 떠돌았다 하고, 방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또 그렇게 착복한 공작금으로 자신의 상사에게 상납을 했다. 그 상납한 사람은 누구인가? 육군사관학교 선배이자 국정원 상사였던 김승연 국정원장 이 특보였다. 그리고 그 김승연 특보가 국정원의 실세였는데, 그 김승연 특보에게 매달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상당 기간 정기 상납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국정원 내부에서 감찰을 받고 있다. 이 스카이데일리 기사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무슨 홍콩의 빌라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공작 거점, 공작용이다 해서 부동산을 홍콩에 2채를 매입을 했는데, 이거를 명의를, 그 부동산 명의를 뭐 본인의 이름으로 블랙 요원의 실명을 노출할 수가 없으니까 재미교포 지인의 명의로 차명 계약을 해갖고 했는데, 그런데 홍장원 차장이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를 이 국정원 측에 다시 돌려주질 않고 사실상 그거를 그냥 자기 지인의 명의로 해놓고 자기 것처럼 해버렸다. 그래서 아까 홍콩의 호화빌라 뭐 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착복하고 횡령한 총 금액이 미화 700만 달러, 약 100억 원 정도가 된다. 100억 원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홍장원 차장은요, 육사 43기인데 특전사 707 부대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특전사 707 부대는 이번 비상계엄 당시에도 등장을 한 군부대죠. 여기가 대북 공작 지원 업무를 하는 데인데, 여기서 복무를 하다가 1992년에 특채로 국정원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 당시 이병기 국정원 2차장의 보좌관으로 일도 하고요. 그런데 이 김승연 대북 공작국장, 나중에 이제 특보가 돼서 매월 한 1000만 원씩 상납했다는 그 사람입니다. 그분이 대북 공작국장을 할 때 전문 4급 블랙 요원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 홍콩으로 파견 나가서 그 위장 무역회사를 차려놓고 뭐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한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원 정도를 떼어 먹었다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장원 차장이요, 그런 그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했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대통령께서 저를 이렇게 국정원 1차장이라고 하는 요직에 임명하고 2년 반 동안이나 가만히 내버려 뒀겠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 겁니다. 반문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홍장원 그 차장이요, 그 대북 블랙 요원으로 활동하다가 일단 2017년 6월에 국정원을 퇴직을 합니다. 2017년 6월에 국정원을 퇴직을 하고 민간인 신분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국정원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 1차장까지 되게 되는데, 이 스카이데일리가 이 마지막 부분에, 아까 그 기사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홍장원 차장이 이제 서울의 마포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마포고 후배인 김태효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의 안보실 1차장이죠. 안보실 1차장이 이제 홍장원 차장의 마포고등학교 후배다. 그 다음에 육사 선배인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그러니까 마포고등학교 후배, 또 육사 선배 김태효, 김용현
윤 대통령이 신뢰하는 최측근 두 사람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자신이 김대중의 양아들을 잘 아는데 이들을 잘 컨트롤하고 또 윤석열 정권을 잘 지키려면 자신이 국정원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두 사람한테 도와달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월 1,000만 원씩 상납했다는 그 김승현 국정원 공작 특보가 다른 특보, 외교안보 특보로 옮기면서 그 자리가 비니까 그 국정원 공작 특보로 이 들어갔다가 작년 11월에 국정원 1차장으로 영전했다. 요게 이제 스카이데일리 기사예요. 그렇다면 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의 넘버2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김태효와 김용현의 추천으로 이 국정원에 다시 들어가게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본 영상처럼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께서 나를 국정원에 쓰셨겠습니까? 그다음에 1차장까지 이렇게 앉혀놨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별도로 좀 취재를 해봤더니요. 여러분들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 내부가 굉장히 시끄러웠다. 그다음에 외교관 출신인 김규현 초대 윤석열 정부 초대 국정원장과 그 핵심 간부들 간의 갈등이 이게 상당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갈등이 있었다 하는 것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김규현 국정원장이요. 이 이제 홍장원 이분을 다시 중용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답니다. 이 홍장원은 절대 안 된다. 반대를 했는데 그 김규현 국정원장의 반대를 뚫고 이 홍장원 차장이 다시 국정원에 요직으로 가게 됐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는 심지어 김규현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직보까지 했는데 그거를 뚫고 홍장원 차장이 다시 국정원에 들어갔다. 왜? 김태효, 김용현 이 두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홍장원 차장이 이게를 착복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요. 사실 MBN이 작년 8월에 최초로 이거를 단독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국정원 최고위급 간부가 대북 공작금을 횡령했다. 그래서 내부 특별감찰이 진행 중이다. 저기 이제 홍장원 실명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저게 이제 홍장원 차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MBN이 저거를 이제 그 전직 국정원 출신들로부터 듣고 저렇게 단독 기사를 썼는데 기사 말미에는 보면요. 국정원의 확인 결과 저거는 사실이 아니고 또 내부 감찰이 진행되는 것도 없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런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해갖고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이 되고 이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서 탄핵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니까 이제 메시지 공격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하다. 뭐 이런 이제 전략 전술 차원에서 홍장원 차장의 과거 저런 의혹을 다시 이제 리바이벌 해가지고 저런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은 야당 의원 박선원 이런 사람하고 아삼육이 돼 있다. 뭐 이런 건데. 자, 그렇다면은 이분이 2017년에 국정원 퇴직했다가 이 정부 들어와서 다시 들어가는 과정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참 이것도 좀 곤혹스러운 대목입니다. 곤혹스러운 대목인데 저게 이제 뭐 공작금 횡령이 뭐 팩트인지 아닌지는 뭐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죠. 뭐 저걸 하려면 당연히 저게 심각한 뭐였다면 국정원이 내부 뭐 특별감찰에도 해가지고 뭐 검찰에 이 고발을 하던가 수사 의뢰를 하던가 했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는 상태고요. 또 홍장원 차장이 저렇게 공작금을 횡령했는가 여부랑
요번에 정치인 체포 관련 증언의 연관성도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인 체포 관련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있었는가 여부 이겁니다. 근데 공작금을 횡령했다고 해서 이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 거짓말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봐야 된다 이런 건데 그래서 요 정치인 체포 관련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팩트인지 아닌지 일단 헌법재판소와 또 이제 이 내란 혐의 이제 형사 재판부에서는 그거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